여드름 흉터 레이저를 계속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홍조가 생겼어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이거 어떡하죠? 외부적으로 뭔가 어디 다쳤어요. 밴드라든지 이런 거 붙여놓고 시간 지나 보면은 차올라 있죠. 처음에 패였던 흉터보다 훨씬 차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효과를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피부에 영구적으로 남지 않는 상처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은 피부가 되게 놀래면서 재생에 필요한 물질들을 막 내밀어요. 안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서 피부가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 흉터 레이저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상처를 내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있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 스타룩스라는 애가 있고요. 프락셀 레이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3세대 프락셀 제나라는 애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인트라셀이라는 애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가또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락셀 리페어라는 애가 있습니다. 네, 프락셀 리페어는 굉장히 세고 상처가 나면서 진물 나고 피도 나기 때문에 유학생분들이란지 외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추천을 하긴 조금 힘들어요. 드레싱도 막 며칠 동안 나오셔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프락셀 같은 경우는 레이저 빔을 쏴서 피부에 상처를 내서 진피층을 자극을 해서 그 새살이 돋게 만드는 레이저 빔을 찍 하고 쏘는 거예요. 쏘게 되면은 얘가 각질도 살짝 일어나면서 한 겹 벗겨지고요. 그리고 안쪽에 막 진피층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차오르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인트라셀은 물리적인 자극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에 바늘이 굉장히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이 바늘이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인트라셀을 제가 추천드리는 경우는 보통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현재 여드름이 나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늘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와요. 이 고주파가 나오는 깊이에 피지샘이 있습니다. 피지샘들을 랜덤하게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지 분비량을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레가또라는 애가 있는데 플라즈마 이온 불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롤러가 있는데 롤러 끝에 뾰족하게 가시처럼 막 달려있어요. 온 360도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롤링을 따다다닥 하는데 이 롤링을 하면서 표피랑 닿았다가 탁 떨어지면서 불꽃이 팡 튀는 거예요. 피부 전체적으로 그 열적인 써멀 데미지를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진피층까지 자극이 들어가도록 열적인 손상을 입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가또 같은 경우는 각질이 굉장히 심하게 쫙 일어나고요. 전반적으로 한 겹이 벗겨져요. 3, 4일쯤에 전체 이마부터 이렇게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한 겹 싹 벗겨지고 그리고 안쪽에서도 재생이 되는 그런 애라서 사실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왜냐면 한 겹을 이렇게 싹 벗겨줄 때 새로 태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스타룩스라는 애가 있죠. 자극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심한 자극이 되지 않도록 팁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뾰족한 팁이 그냥 닿으면서 빔을 쏘는 거죠. 얘 같은 경우가 가장 자극이 덜하고요. 붉은기도 굉장히 덜하고 딱지도 거의 안 생겨요. 스타룩스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당장 내일도 회사 나가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죠. 손을 땄을 때 그 바늘 정도 크기의 자국은 피만 나고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거보다 더 얇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낸다 하더라도 당연히 재생이 되는 게 당연하고 자국도 사실 거의 안 남는 게 당연한 거죠. 각질 생기고 피부 벗기는 레이저 너무 많이 하면 피부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많이 여쭤보세요. 피부가 각질층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피부가 얇아진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피층에 자극했죠. 진피층에서 콜라겐 막 만들어내면서 피부 재생 막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애들은 벗겨낸 거고요. 여기서 새 살이 자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는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다만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여드름 흉터 레이저를 계속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홍조가 생겼어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이거 어떡하죠? 재생이 되면서 홍조가 온전히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피부도 약한 사람이 있고 되게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도 굉장히 약해서 홍조가 생기고 붉은기가 생기고 나면은 다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관이라는 게 이 직경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얘가 혈류가 이렇게 어느 정도 흐르고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얘가 원상복구를 해요. 이렇게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니는 속도가 정상 범위가 됐는데 여기서 또 자극을 막 줘요. 그러면 또 혈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납니다. 이 혈관이 늘어난 거가 다시 안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가 홍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10%에서 한 20%? 20% 정도 되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좀 세게 쏘신 분들이 있어요. 세게 해달라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길게 하신 분도 있어요. 막 20회, 30회씩. 그거를 꾸준히 해버리시면 홍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한 5번 정도 하고 나면 좀 쉬라고 말씀드려요. 피부가 좀 복구되고 좀 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재생 속도를 확 높여놨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계속 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쉬게 해줘서 좀 피부가 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텀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끊임없이 계속 해버리면 피부도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지쳐서 혈관도 지치고 피부도 지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중간에 조금 텀을 주면 확실히 확률이 낮아져요.